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계좌입니다. 계좌. 종목이 아니고요. 이 종목은 이제 관리를 하면서 더 좋은 종목, 이제 더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 흐름에 맞는 종목을 얘기한 거예요. 흐름에 맞는 종목이 못 찾으면 상관이 없어도 찾으면 또 전체를 옮겨가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또 다 팔고 이렇게 다 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건설주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수강님들 헷갈릴까봐 또 조심스러운데 이게 지금 이제 업종으로 보면 이제 이 제약바이오 업종도 지금 꿈틀꿈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 업종이 제가 보기에 지금 맨 마지막 순서로 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악재가 있잖아요, 시장에. 이 호재도 있지만 악재도 있기 때문에 그 악재는 제가 눈을 얘기했듯이 그 부동산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그 순서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맨 마지막으로 밀린 거예요. 부동산 아니 건설업종이 호재도 있지만 그렇다고 건설업종이 또 뭐 전혀 또 안 간 건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안 가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종목 교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음? 그때 제가 드린 종목 교체 그런 종목들은 갔잖아요. 또 종목 교체가 전혀 아니 건설업종이 전혀 안 간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가서 그렇지. 음? 이 건설업종이 또 맨 마지막으로 밀린 것도 아닙니다. 그때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주 뭐 해가지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때 휴전협정 얘기 나오고 뭔 얘기 나오고 하면은 파동을 만들었잖아요. 그 같은 건설업종이라고 해도 같은 건설업종의 종목이라고 해도 종목별로 또 이제 어떤 테마하고 엮이면서 파동을 만드에 따라서 같은 시기에도 이 가는 파동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드렸던 종목 교체 종목들이 다 건설업종이었잖아요. 이 종목 교체 할 때 그러니까 건설업종들이 지금 전혀 안 간 것도 아니에요. 이 종목별로 간 종목도 있고 안 간 종목도 있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지. 이 건설업종이 전혀 안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선 기간에는 또 건설업종들이 파동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정책주들 와가지고 정책주 쪽의 건설업종들이 좀 안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건설업종을 들고서 건설업종들 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건설업종 가지고 수익 낼 때는 또 많이 냈잖아요. 지나간 3, 4년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안 가는 것만 생각하시면 그것도 생각을 그 제대로 하고 계신 게 아니다. 그 균형 있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 정책주 관련된 그 종목들이 이 새로운 정부가 열리면서 그런 타이밍에 가졌어야 되는데
근데 그 타이밍에 왜 못 가는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리더라도 다 아시잖아요. 다만 그런 부분인 거지. 저희가 건설업종 가지고 망한 거 아니에요. 수익 낼 때는 많이 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만 이제 저희가 정책주로 들어간 모든 또 종목들이 안 간 것도 아니고 종목들 중에 그 매도한 종목도 많이 있어요. 정책주 건설 업종으로 들어가서. 근데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들어갔던 정책주 중에서도 건설 업종들 중에서 후반부, 전반부가 아니고 후반부에 들어갔던 종목들이 이제 대선도 그렇고 대선 후에도 그렇고 이런 흐름들이 좀 이렇게 정치적인 흐름들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그것들이 어떤 이런 파동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건설 업종들이 순서가 밀렸다. 지나간 1년 동안 그런 겁니다. 해석을 해보면. 제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수학여러분들이 건설업종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버는 건 생각 안 하고 건설업종이 전혀 안 간 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정책주 타이밍에서 안 갔다는 얘기죠. 그 대선 과정도 그렇고 대선 후 1년 동안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흐름들이 그런 흐름으로 가니까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나중에 정책주 후반부에 들어간 그 건설업종 종목들이 시장에서 그 순환매 순서상 뒤로 밀렸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근데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그때 종목 교체를 얘기하고 지금도 이렇게 새로운 종목을 제가 드리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맞는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로 그 종목들 지금 건설업종 종목들 다 팔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옮겨 가시라는 거죠. 10%든 20%든 이런 식으로 옮겨가서 수익을 내서 이렇게 해서 쫙 손실난 부분을 메꾸고 기다려서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지니까 잘못하면 그건 제가 종목 교체할 때도 그 몇 개월 전에도 한 얘기잖아요. 자, 아무튼 시간이 많이 돼서요. 그러니까 자, 저희 이제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들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들 잠깐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이 또 일주일간 또 불안하게 했죠. 보면 이렇다니까요. 근데 지나놓고 생각하면 불안할 때 더 샀어야 되잖아요. 보면. 자, 주봉으로 보면 지금 비트코인은 제가 여기 얘 있잖아요. 여기 선을 좀 넘어서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채널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채널을 거쳐서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채널을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근데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채널을 거쳐서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또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여기 지금 꼬리 달고 올라오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반등이든 상승이든 지금은 반등이든 제가 얘기했죠. 여기 제가 그려놓은 요 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왜? 지금은 이게 이제 반등이든 상승이든 상승이 증명이 되려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를 넘어가야 되니까요. 여기를 여기 제가 그려놓은 요 선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반등 추세인 거죠. 반등. 반등 추세 속으로 왔다. 지금 비트코인을 보실 때는 지금 어떤 추세 속에 있냐? 그럼 반등 추세 속에 있다. 그 어디까지 반등할 거냐? 그것은 이제 봐야죠. 비트코인을 지금 보실 때는 유튜브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뭐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판단이. 그럼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도 하락 추세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은 반등 추세 중이다. 반등 추세 중이다. 그러니까 이 주봉으로 보면 여기 꼬리 달았잖아요. 꼬리를 길게 달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길게 하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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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왜 달았겠어요? 여기서 무서우니까 개인들이 막 손절했지 않겠어요? 개인들이 뭐 손절하지 뭐 돈 벌고 팔겠어요? 개인들이? 그 누가 샀겠어요? 그제 아랫꼬리가 좋다고 했죠. 아랫꼬리가. 아랫꼬리 이 주봉입니다. 주봉 일주짜리 봉인데 꼬리를 길게 달았잖아요. 길게 꼬리를. 그러니까 이럴 때 무서우지 말고 이럴 때 5만 원치를 사든 만 원치를 사든 10만 원치를 사든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죠. 또 항상 기사 놓고 보면 이게 실버 뭐예요. 아무튼 그 실리콘밸리 뭐 뱅크가 어쩌고 뭐 그런 게 기라니까요. 기.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혼자 계실 때 자꾸 이런 유튜브 저런 유튜브 이런 뉴스 저런 뉴스 이런 거에 이 수상자분들이 자꾸 눈과 귀가 노출이 되니까 그런 것을 자꾸 보고 듣고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또 막 흔들리잖아요. 음? 그이 걱정 저 걱정 하게 되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럼 투자를 언제 해요? 이 걱정하고 저 걱정하고 이래서 못 사고 저래서 못 사고 이래서 샀다가 빨리 던져버리고 저래서 이렇게 샀다가 저런 이유 때문에 던져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고점권까지 들고 가서 수익을 두 배짜리, 세 배짜리, 최소한 50%짜리 이런 걸 만들어내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중심과 기준을 잡으시라고 제가 이게 차트를, 이 차트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또 일주일 동안 혼자 계실 때 또 막 어떤 또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혼자 계실 때, 일주일 동안 혼자 계실 때 지금 비트코인은 반등 추세 속에 있다. 이걸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반등 추세 속에 있다. 그럼 반등 추세가 뭐냐? 그 제가 계속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 판단으로는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 추세 속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주봉으로 봐서 그러는데 이게 보면요. 주봉으로 보니까 근데 이게 제가 했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4시간짜리 차트를 보시면 된다. 여기 보세요. 4시간 차트가 잘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잘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이 장대 음봉으로 세 개가 나오면 대부분 개인들은 무슨 생각하냐? 인제 큰일 났다. 이게 4시간짜리, 4시간짜리. 이게 제가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을 보실 때는 비트코인에서
단기적인 흐름을 보실 때는 4시간 봉을 봅니다. 4시간짜리, 4시간짜리. 이거 제가 가끔 보여드리면 설명했잖아요. 그럼 4시간짜리, 그 개인들은 이 단기적인 흐름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가 아니라 제가 기술적인 해석을 자꾸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면 대부분 99% 개인들은 무슨 생각하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들이 거의 99% 개인이다. 99% 개인. 그러면 이 99% 개인이 안 되려면 이렇게 떨어질 때 때 되면 이렇게 나와서가 아니라 때 되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겠지.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질 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으라고 제가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려진 다음에 이게 아니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여기 이럴 때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되면 때 되면 여기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듯이 올라갈 때는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아느냐 못 하느냐가 기술적인 해석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제가 얘기했죠. 기술적인 해석은 이유는 과거나 현재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그려질 그림을 세력들에 의해서 그려질 미래의 그림을 좀 확률 높게 내가 비록 개인이지만 미래의 세력들에 의해서 그려질 그림을 확률 높게 미리 그려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기술적인 해석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서가 아니라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나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는 것을 나는 경험적으로 수없이 봤다. 수년간 보고 수십 년간 봤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져야 이런데 제가 음봉에 살아고 했대. 음봉에 이런 음봉을 따라서 자신 있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쪽에.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그 실리콘밸리 뭐 무슨 뱅크가 어쩌고 그러는데 비트코인이 장대 양봉으로 올라갔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거 이해 가세요? 자,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또 일주일 동안 또 막 호재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또 뭐 악재 나오고 그러면 머릿속에 딱 제가 얘기한 아까 비트코인은 지금 반등 추세 속에 있다. 그걸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라고 제가 비트코인을 매주 보여드리면서 반복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월봉으로 보여드리고 주봉으로 보여드리고 일봉으로 보여드리고 때로는 이제 4시간 봉으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교육을 같은 비트코인을 해도 이런 교육을 받지 않는 분하고 뭔가 차이가 생겨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그게 본인들이 어떤 생각에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차이가 있어야 그래야 대응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대응도 바뀌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종목 교체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본인들 계좌 안 바뀌어요.
종목 교체에 대한 생각이 안 바뀌면 본인들 계좌 안 바뀝니다. 이건 제 장담이에요. 그건 누구 몫이냐? 여기 수강생분들 몫이에요. 그 교육이라는 것은 내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투자자로서 잘못된 생각 아니면 잘못된 방식 아니면 잘못된 습관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어디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본인들이 일단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지금 수강생분들이 지금 생각이 지금 몇 개월째 안 바뀌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 종목 교체 부분이에요. 손절하고 종목 교체는 달라요. 매매하면서 하는 손절하고 제가 얘기하는 종목 교체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걸 빨리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고요. 뭐, 다른 뭐,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 비트코인이 지금 중요하니까요.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 추세로 가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10년 전 금융위기에 하는 은행이 망하는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도 비트코인은 이렇게 급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게 수강생분들 이해가 가시냐, 얘기예요. 그 투자는 이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투자는 이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를 하면서 하려면은 그 경제지표에 의해서 해야 돼요. 경제지표. 그러면 지금 경제지표로 판단하면은 투자자로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자, 그렇고요. 계좌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제 항상 이게 원금 뭐 2천만 원. 지난주보다 계좌가 조금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겠어요? 여기 시장이 조금 조정받았잖아요. 시장이 뭐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조정받은 건 아닌데 살짝 조정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좌도 이렇게 살짝 조정을 받는 겁니다. 이 추정 예탁금만 보시면 돼요. 계좌는. 그래서 이 추정 예탁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근데 종목이라는 것은 타이밍에 맞게 버릴 때가 되면 이게 부분적으로 버리든 전체를 버리든 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종목이 나오거나 더 지금 시장 흐름에 맞는 더 좋은 종목이 나오면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건설 업종들을 다 버리시면 안 되고 또 언제 급반등 나올지 모르니까 부분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10%든 20%든 이렇게 본인들이 계산해 보시고 제가 이제 수강님들 그 계좌 상태를 제가 잘 모르니까 종목을 다 버리시라는 게 아니고 10%든 20%든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고 부분적으로 버리셔라. 부분적으로. 약수익에서 버리든 원금 근처에서 버리든 마이너스 50% 이내에서 버리든 그건 본인들 계좌 안에 종목들 상태가 어떤가를 보시고 본인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하시면 현금은 이렇게 적절하게 만들어 내실 수가 있다. 그때그때. 그 설명을 지금 길게 한 것이죠. 지금 보면.
근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보면 자, 그래서 계좌를 좋게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 종목을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계좌를.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환율 보세요. 환율을 보시면 자 보세요. 환율이 이해 가시냐고 이거 환율. 아니 그 미국에 막 그런 은행이 망하면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왜 환율이 떨어져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아, 미국의 은행이 망했다는데 환율이 올라가야지. 왜 환율이 떨어지냐고요? 오늘 떨어졌잖아요. 보세요, 여기. 일봉인데. 이것도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네. 오늘. 이게 이해 가시냐고, 이게. 이거 오늘 이제 이게 결과고. 어제까지 이럴 줄 알았냐고요. 대부분 어제까지 뭐라고 했어요? 아, 내일 이제 환율 막 급등하고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응? 왜? 미국의 은행이 망했으니까. 근데 막상 시장 열리고 나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뭐, 외국인들이? 자, 보세요. 아, 미국의 은행이 망했다는데 외국인들이 코스피 많이 산 것도 아니면 코스피도 사고, 코스닥도 사고, 기관 사고, 개인이 팔고,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이 망했다 보니까 개인들이 놀래가지고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도 팔고. 그걸 누가 샀어요? 외국인 사고, 기관이 사고. 시장이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똑똑한지, 이게. 왜 세력 보고 세력이라고 하는지. 더군다나 외국인이 코스닥을 많이 샀어요.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시장이란 건 미리 예측해서 대응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때그때 보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 시장이란 것은 이 저기 개인들처럼 오늘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왜 팔았겠어요? 미리 예측해 가지고 파는 거죠. 10년 전처럼 막 금융위기 온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팔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봐야지, 오늘 같은 날. 다른 종목은 안 봐도 삼성전자를 봐야 됩니다.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받았잖아요.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조정. 오늘 같은 날 올라가잖아요. 이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올라갔잖아요. 오늘 같은 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막 팔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삼성전자가 살짝이라도 올라갔던 건 이거 개인들이 샀겠습니까, 이거? 개인들은 아까 봤잖아요. 개인들은 팔았잖아요. 응? 시라고요. 자, 그러니까요. 개인들은 악재에 당하고 호재에 당하고 또 악재에 당하고 또 호재에 당하고 그게 관리가 됐어요. 대응이 되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개인들이 이게 그것도 비싸게 사서 당하고 파는 건 싸게 팔고
사는 건 비싸게 사고 파는 건 싸게 팔고. 그게 그래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게. 그게 어떻게 계좌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 그 삼성전자가 얘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음, 카카오가. 카카오도 보세요. 카카오도 여기 7만 천 원 갔다가, 그 다음에 뭐 그 하이브하고 해서 SM 뭐 인수 어쩌나 저쩌나 하면서 그게 악재처럼 이렇게 작용해서 이렇게 주가를 조정을 시켜놓고 결국은 승자가 결국은 하이브하고 카카오하고 SM 인수전에서 그 카카오가 이겼잖아요. 그 카카오가 왜 이겼어요? 돈이 많아서 이긴 거예요. 카카오가 돈이 SM 그 하이브보다 카카오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긴 겁니다. 돈으로. 그게 시장이에요. 시장은 결국은 실력이 비슷하면 돈 많은 투자자가 이긴다. 이번 그 SM 인수전에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자, 그 종목을 특히 우량주는 이렇게 악재 나온다고 막 던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악재에 안 던지려면 특히 우량주는 반드시 중장기로 하셔야 돼요. 그것도 이렇게 고점권에 사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늘 얘기하는 바닥권에 사서 중장기로 하시면 중간에 이런 악재가 잠시 악재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 시간 되면 해결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 해결되면 또 이제 주가는 또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이죠. 원래 가던 길로. 그 다음에, 자, 지금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 제가 어디쯤 드렸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기쯤 드렸니 싶지 않아요? 여기 근처에서 여기인가, 저기인가, 아무튼. 근데 이렇게 이제 우량주가 이게 이제 에코프로가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아마 지금 한 7조, 8조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드릴 때마다 6, 7조였는데 지금 보면 이런 데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안 나오다가 보세요. 장대 양봉이 안 나오다가 이게 저는 끝이라고 보진 않는데 결국은 중간중간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또 찌그락찌그락 하다가 또 장대 양봉 나오고 찌그락찌그락 하다가 장대 양봉 나오고 이게 보면 안 갈 것처럼 하다가 또 장대 양봉 나오고 안 갈 것처럼 하고 장대 양봉 나오고 그 개인들이 이걸 관리하겠어요? 이걸 사가지고? 응? 에코프로 제가 사라는 대로 샀으면 지금 플러스 20% 넘었어야 돼요. 그 분할 매도 하셨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이건데. 사실은 이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1,000만 원씩, 3,000만 원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은 그런 타이밍에 진짜 한 1억씩 베팅을 해야 하는 종목이에요.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른 것 막 가지고 또 비트코인도 사야 되고, 응? 알트코인도 해야 되고, 뭐.
또 개별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이미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천만 원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제 에코프로 제가 얘기했던 그런 타이밍이나 지금 포스코홀딩스 얘기할 때 그런 타이밍에서 이 자금이 많은 분들은 최소한 1억 원 베팅을 했어야 될 타이밍이었다는 게죠. 그게 올랐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우량주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카카오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중에 이렇게 포스코홀딩스하고 여기 에코프로를 그것도 바닥권이 아닌 데서 제가 드린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두 종목이 시장의 흐름, 아까 제가 얘기한 시장의 흐름에 맞고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고, 그러니까 좀 속도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린 거죠. 같은 볼 가더라도 좀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단기나 단타를 할 건 아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10년 보고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사가지고 그 10년을 통째로 들고 가면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커질 때 본인들이 그걸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이 변동성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근데 지금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이평선 얘기를 제가 왔는데 이평선이 이게 오이평선이잖아요. 오이평선. 오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이평선을. 근데 가끔 이제 내려오면서 여기 이게 파란색이 12평선. 12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12평선이 지지선이 되고 12평선이 지지선이 되고 여기도 12평선이 지지선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이평선을 타고 가는 거죠. 이게 우량주가 그것도 개별주가 아닌 우량주가 시가총액 6조, 7조, 8조 전 우량주가 오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상승 추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승 추세에 있는 겁니다. 상승 추세. 이게. 저희는 이제 단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타 기준을 말씀드리진 않는데, 음? 이렇게 2,500개 종목 중에서 이렇게 그것도 지금 100%가 1월 달만 해도 180%를 오른 종목이 지금 현재 2월 달, 3월 달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5위평선을 타고 가고 있다. 2,500개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은 극히 드물어요. 특히 우량주가. 저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렸기 때문에 수강생들한테 바닥권이 아닌데도 제가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는 못 사시더라도 조금이라도 사셨어야 되죠. 돈이 없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종목별로 10%씩이라도 쪼개서라도 이제 오르니까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니까 이게. 자, 그리고요. 2, 3년 전에 제가 그 HMM이라는 종목 제가 드렸었잖아요. HMM. HMM 제가 드려가지고 이게 거의 한 400%, 500% 갔었잖아요. 그것도 짧은 기간에. 그때 HMM도 제가 이렇게 바닥권에 드린 게 아니었었어요. HMM도 거의 HMM은 무릎도 아니고 제가 드린 게 거의 배꼽 근처에서 드린 거예요. 배꼽 근처. 그런데도 거기서 400%, 500%를 간 겁니다. 근데 그때 HMM 갈 때 지금 에코프레임 가는 이런 그림 비슷하게 간 거예요. 그때. 응?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 종목도 이런 그림들을 저는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제가 드린 겁니다. 야, 그러니까 수강님들이 자꾸 분석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음? 그냥 사라고 하면 사시면 돼요, 사시면. 저 나름대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경험상 제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어떤 종목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냥 드린 게 아니고. 그리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다르잖아요. 포스코홀딩스는 막 이 에코프루처럼, 지금 현재는 에코프루처럼 이렇게 가고 있지 않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에코프루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왜 아직 안 갔으니까 이게. 그렇지만 포스코홀딩스도 보세요. 여기 21만 원부터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각도가 달라졌잖아요. 각도가 보세요. 음?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시가총액이 지금 이게 27조 막 이러잖아요. 보면. 그렇지만 포스코홀딩스도 보세요. 이런 데 이렇게 장대 양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장대 양봉 이런 게. 이런 데 장대 양봉 보세요. 응? 그때 되면 이런 장대 양봉이 이게 한 개가 나오든 두세 개가 나오든 또 나오는 거죠. 또 어떤 뭐 뉴스든 어떤 재료든 뭐 이렇게 연결하면서 때 되면. 근데 지금 같은 2차 전지라고 해도 에코프로 그 계열이 지금 에코프로 쪽이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더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중심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에코프로가 또 항상 중심에 있느냐 같은 2차 전지에서 아니라는 거죠. 또 때 되면 이게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종목을 일단 들여본 겁니다. 이게 저희는 중장기로 할 거니까 이게. 근데 지금 당장은 막 에코프로가 더 좋아 보이죠. 빨리 가니까. 자, 그러나 이제 올해 연말이나 뭐 1, 2년, 2, 3년 후에 보면 지금 대비해서 어떤 것이 상승폭이 더 클 거냐? 그건 모르죠. 자, 그 다음에 건설업종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바닥권을 만드는 중이에요. 바닥권을 만드는 중이고. 그래서 건설업종이 지금 많은 업종들 중에서 어떤 테마든 뉴스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서 순서가 뒤로 밀리고 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하고 있다. 좀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럼 계속 그럴 거냐? 아니죠. 이제 또 때 되면 또 건설주 차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설주 저희가 손절하면 날아간다고. 제가. 그러니까 이 건설주를 다 정리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순서 기준 그 순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10%씩 자르든 20%씩 자르든 이건 본인들 계좌를 보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서 지금 시장에 맞는 그런 종목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수익을 자꾸 만들어내야 그래야 본인들 계좌가 점점 좋아진다. 같은 기간에 더 좋아질 수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새로운 종목을 드리는 거예요. 우량주도 드리고 개별주도 드리고 제가 에코프루가 이렇게 카카오나 SK 바이오스처럼 이렇게 느릿느릿 갈 것 같으면 제가 안 드렸죠. SK 바이오스에서 카카오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하러 추가적으로 제가 드렸겠습니까? 뭔가 다를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린 거죠. 음? 자, 그렇고요.
다음에 지금 오늘 드린 개별주 오늘 드린 거. 그래서 요 종목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우상향 하고 있는데, 지금 241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241선을 돌파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240 돌파하고 지금 이제 여기 이 안에서 지금 이제 이 이평선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겠죠. 올라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알웨스 오토메이션 이 종목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바닥권에 있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관리 잘 하시고 잘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돌파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결국 여기서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게 돌파를 했잖아요. 보시면 이거 241선을 돌파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특히 개별주가 이게 이렇게 돌파를 해놨잖아요. 보시면 그렇다고 이 종목이 또 막 금방 상한가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중장기로 할 거니까 중장기로. 음? 제가 사는 방식대로 사서 가지고 계시면 돼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엔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게임도 여기 계속 우상향 오고 있잖아요. 우상향 보세요. 우상향. 엔게임 같은 경우는 또 차트가 다르죠. 여기서 못 넘고 여기서 넘었다가 여기서 이제 넘어가 있는 상태. 지금 보시면 여기 241선은 넘었잖아요. 넘고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 정별 상태에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121선, 이 121선하고 이게 장기 이평선 두 개가 언젠가는 이렇게 만나면서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날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 좀 큰 파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 중에서 업종을 조금 이렇게 좀 골고루 지금 제가 넣고 있어요. 한 테마 쪽으로 넣는 게 아니라 골고루.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쪽 종목, 이게 우량주 말고요. 이게 개별적으로 2차 전지 종목 중도 제가 일단 몇 종목 넣고 있고, AI 쪽 종목도 몇 종목 넣고, 저희가 이제 매도한 종목도 이렇게 몇 종목 있지만, 음? 노브 쪽도 이렇게 몇 종목 제가 넣고 있고, 또 N게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게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가 좀 골고루 이렇게 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이 본인들 계좌가 좋아지시려면 그래서 성일하이텍도 보세요. 그 성일하이텍도 이제 여기서 이제 장대 거래량 나오고 이게 매집입니다. 매집이에요. 그 이제 이 매집을 해놓고 이제 개인들 떨구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줄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들 떨구는 거죠. 그래서 성일하이텍도 많이 올랐어요. 오르기는 많이 올랐죠. 보시면. 성일 하이텍도 여기 보시면 이게 오이평선 타고 가고 있잖아요. 오이평선 보시면. 자,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드린 것 나온피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온피플도 여기서 매집해 놓고 이게 매집입니다. 매집한 게 아니고 매집한 거예요. 매집.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매집하고 여기도 매집이고 그 조정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거래량이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시장의 어떤 흐름을 이용해서 조정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개별주니까요, 이건.
자, 아무튼 어,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시간을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아무튼 유튜브에 아까 그 종목 교체 부분 종목 교체 내뭐 지금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종목 교체 그 설명드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그게 제가 그때 손질률, 복구율 막 이런 것도 거기에 올려놓고 응? 그 표도 올려놓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응? 그런 표들 그런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꼭 종목 교체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처럼 내가 현금이 부족할 때 뭔가 그 새로운 종목을 못 찾았으면 몰라도 새로운 종목을 찾았을 때 그러면 내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안 해야 되냐 아니면 내 계좌에서 어떻게든 현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에 맞는 이런 흐름이 좋은 이런 종목들을 해야 되냐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씩의 종목 교체를 통해서라도 현금이 없으면 하는 게 결국 본인들 계좌를 좀 더 좋게 만드는데 더 좋게 관리해 가는데 저는 필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현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계좌에서 현금을 이렇게 잘 연구해서 만들어내서 근데 그 현금을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야 그게 효율성이 높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만드는 그 현금 만드는 그 순서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그 순서에 입각해서 현금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면 그러면 본인들 계좌가 아무래도 그런 걸로 수익을 내서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손실을 빨리빨리 메꾸니까 결국은 그게 계좌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현금 들고 와서 막 하는 분들이야. 뭐 현금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다 보면 거의 종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현금 30% 가지고 계시라고 해도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식의 방법이라도 이렇게 좀 자꾸 고민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익을 자꾸 만들어서 자꾸 쌓아가야 그래야 본인들 계좌가 이렇게 좋아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고 그것을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본인들이 생각이. 그 생각이 바뀌려면 본인들이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경험을 안 해보면 생각이 바뀌기가 힘들어요. 경험을 안 해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그때 제 종목 기자 했을 때 그때 딱 경험을 했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아마 그때 많은 분들이 못 하셨을 거예요. 아마 10%, 20%, 30%뭐 이 정도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대부분 분들이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뭐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설명해놔야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필요하면 또 다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때 하는 게 안 했더라도 하는 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나중에라도 아 하는 게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봐두시라고 제가 그때 많은 분들이 못할 줄 알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간접적으로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바뀌셔야 된다. 본인들 계좌가 자꾸 좋아지려면. 그건 본인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본인들 생각이 바뀌어야 계좌가 바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